나 뒀다가 뭐 하게 해요. 상처 덧나면 어쩌려고. 어떻게 참았을까? 퇴직연금 수익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봐. 다 알면서 사람 속 타게. 수익이 어떻게 날 줄 알고 속이 타요. 난 타요. 왜요? 뭐 어떻게 굴리나 감시라도 하게요?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알긴 알아요?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지? 어디예요? 마중 나와 있죠. 어디에요? 멀어요. 많이 멀어요? 세워줄까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중도 해지 인출 안 해요. 저 퇴직연금 끝까지 지킬 거예요. 아직 연금 받으려면 2년 정도 남았어요. 내 노후 목표. 노후 잘 챙기시네요. 그래도 전략은 미리 세우는 게 좋을걸요? 일시금 수령이 나을지 연금 수령이 나을지 정해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짤지 공격적으로 운영할지가 나오죠. 그거예요? 모으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한 거? 굳이 지금 생각할 필요 없는 건가? 안 들으면 갈 거예요. 안 갈 거 다 알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도 저기 잠깐만 저기 인출 전략 알려주고 가야죠. 잠깐만. 안녕하세요. 더 많이 받는 오 글로리한 노후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애써 모은 퇴직연금 더 잘 쓰는 법, 지혜롭게 인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출 전략을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 그리고 퇴직연금계의 연기돌, 퇴직연금계의 아이돌, 퇴직연금계의 송혜교와 임지연. 네. 예, 뭐라고요? 역시 진심이 없는 말을 하면 사람이 없는 말 하니까 약간 예. 멈춰. 예, 그러네요. 버벅이네요. 네. 네. 하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코미디언 두 분 네. 모셨습니다.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또 옆으로 가시네요. 그만해요. 이제 아, 이게 가회 정도면 이제 그만 가야죠. 소장님이 이제 드디어 오지 말라고. 네. 이제 이제 화면을 보이시죠? 거절을 하셨어. 저 아이입니다. 예. 다가오지 마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다가오지만 않으시면 잘 지냈습니다. 적당한 물진 거리가 않아요. 필요해요. 나만 아니면 잘 지내요. 예. 안녕하십니까. 100세시대 연구소 김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0세시대 연구소 장정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지인분들께서 저한테 요즘 퇴직연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100세시대 연구소에 혹시 명함 하나 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100세시대에 명함을 파고 싶은 개구먼 박생입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하게 주변에서 요즘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영업을 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자꾸 권유를 아. 해서 네,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홍보대사는 시켜줘야 돼. 그 정도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몹시 보람 믿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가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네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얘기인데도 뭐야 이거 계좌 개설을 하라고 하는 거야? 뭐 영업하는 거야? 뭐 이런 시선도 많은데 사실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많이 든다고 해서 제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소장님 퇴직금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실은 현업에 있지 않으신 분들이 진정성 있게 홍보하고 전달해 주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들의 훨씬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감사하죠. 원래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 들어주는 사람 얘기를 먼저 귀 기울게 되거든요. 이 두 맞아요. 분이 입소문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올리시고 저희가 해주시고.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또 정보를 또 공유하니까 주변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 홍보대사 정도는 그죠? 네, 그럼요. 주셔야 돼요. 네.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세 명한테 진짜.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다 이게 고개로만. 초보가 난 겁니다. 네. 네, 그렇다 네. 치죠. 네. 거래를 나눴군요. 네. 거래를 나눈 거래를 겁니다. 나눴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
오늘 이야기까지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다들 드는 게 중요한 것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빼서 써야 하는지 잘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라고 거기서 끝내셨거든요. 답답했어. 너무 굉장히- 답답했어. 굉장히 뒷얘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제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듣고 가서 또 다른 분한테 마음껏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홍보대사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연금만큼 목적이 분명한 자금 운용도 없습니다. 예, 중간중간 목돈처럼 써서 그렇지 이름부터가 퇴직을 위한 자금으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즉 퇴직연금의 목표는 노후자산의 축적과 은퇴 후에 현금으로 만드는 연금 수령이 목표가 되는 거고요. 보통 회사에서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죠. 네. 2005년부터는 퇴직금 제도에 추가를 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둘을 합쳐서 이제 퇴직금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네. 그래서 대부분 퇴직금은 직장인들이 퇴직 무렵에만 신경을 쓰는데 생애 처음 입사하는 순간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평생 직장이란 말이 무색하게 뭐 이직, 퇴직, 창직이 빈번한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저도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그럼요. 한번. 네. 네. 그 퇴직금 나오기 진짜 직전에 꽤 큰 돈이 한 번에 나오니까 뭘 살까? 네. 지금 뭘 살까 뭐 생각이. 그러니까 뭘 살까 이런 고민만 했지 이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쵸. 근데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면은 이게 회사를 나올 때 갖고 나오는 목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내 노후를 위한 자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두고 불려나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하신 건데요. 이렇게 딱 스위치를 바꾸고 나면 바로 드는 생각이 어라? 이거 진짜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네. 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 해지 없이 관리 증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거의 세뇌예요, 지금. 이거는. 세뇌죠.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월급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스치듯이. 난 이 존재를 몰라. 네. 근데 관심을 갖고 또 증식은 시켜야 돼. 네. 그럼요. 이거 완전 츤데레 아니에요? 관심 없는 척하지만 얘는 불려줘야 돼. 네. 매력적이야. 그렇게 해서 네. 주시하고 있어. 맞아. 이렇게 많이 겼는지. 맞습니다. 모르는 척 하면서 계속 견눈질을 하면서 네. 주시하고 이제 쓱 은근하게 해야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사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중도 인출 해지 없이 이제 관리 증식하는 게 이제 퇴직연금을 지키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말 안 해도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만약에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개인형 IRP 계좌로 수령을 하고 예,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 자리만 옮겼다가 생각하고 내게는 목돈이 없다. 퇴직금 목돈이 아니야. 내 노후를 위한 자금이야. 마음을 다잡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직할 때마다 수령한 퇴직금과 운용 수익이 쌓여가야만 은퇴 후에 어쨌든 만들어진 일시금을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지난번에 이 부채 상환이나 뭐 자녀 교육, 결혼 자금 등은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라고 맞아, 하시는 맞아요. 분 진짜 네. 많잖아요. 통장이 뭐 4개이신 분들, 뭐 네. 7개이신 분들. 사실 저도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쓰는 통장은요? 쓰는 통장은 하나죠. 그거는 통장 쪼개기가 아니라 그냥 네. 그냥 통장만 많아요. 그냥 통장 수집 아닙니까? 그 정도면. 네. 계좌만 많이 트긴 했는데 네. 이것도 혹시 근데 노후에 도움이 되나요? 일단은 급여 생활자의 경우 그렇게 쪼개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맞아요.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퇴직연금 통장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구분해서 지키는 것. 이것만 해도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구나. 사실 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계좌는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55세 미만 퇴직연금 가입자는 반드시 IRP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뭐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빼박입니다. 네. 만들었어요. 그때 퇴직금 수령하려고. 그럼. 네. 그런데 55세 이상의 DC 가입자는요 IRP나 일반 계좌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받고 퇴직
퇴직소득세를 제한 후에 일반 계좌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계좌로 세금을 제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60일 이내에 그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을 하시게 되면 그 기존 냈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돈을 다 싹 다 넣어야 하는 건가요? 뭐 내가 받은 금액이랑 똑같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럴 때는 전부 넣어도 되고 네. 또 일부만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IRP랑 연금 저축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둘 다 약간 비슷하잖아요. 연금 그럼요. 수령이니까. 연금. 네. 일단 이제 은퇴 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라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그 투자 가능 상품이나 그다음에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수수료, 그다음에 중도 인출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펀드, ETF, 리츠 등은 두 계좌 모두에서 투자가 가능한데요. 네.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 투자 한도를 100%로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연금저축 펀드 계좌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펀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출금도 가능합니다. 수시로 출금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격형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롭고 되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보면 일단은 연금저축 펀드가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죠. 예. 그런데 이제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는 아까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IRP가 조금 더 넓은 거고, 그다음에 일단 IRP는 반강제적으로 중도 인출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내 노후 자산을 지키면서 모으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야 하는 데는 IRP가 도움이 되는 거죠. IRP가 그치.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반강제적 중도 인출이 중요한 것 같고 네.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으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맞아요. IRP처럼 일부 특수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게 막는 이 계좌가 오히려 좀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시 입출 금식은 위험해요. 위험해. 나도 무조건 빼지. 나는 끝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그렇죠. 중간에 빠해.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반강제성이 중요한 건데요. 이제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목돈을 인출할 때 인출 사유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DB 가입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단단하게 버텨야 되니까요. 단단히 버텨야 네, 네.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이걸 DC로 전환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연금저축은 원래부터 중도 인출이 좀 자유로웠는데 네. 이제 회사에서의 퇴직금 중간 정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중도 인출 중간 정산 때는 퇴직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IRP나 연금저축은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개인 희생이 필요한 경우 인출할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의 70%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내비둬야 되는,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돈이 많지만 살다 보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최대한 좀 세금을 덜 내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환의 묘미거든요.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DB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 적용 전에 DC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퇴직금 제도 가입자와 퇴직연금 DB 가입자는 퇴직 이전 30일 평균 임금에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평균 임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 평균은 혹시 어떻게 나나요? 그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그 해당 기간 동안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당연히 임금이 삭감이 되면 그때 받는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된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라도 임금 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허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임금 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중간 정산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줄어들기 전에 한번 받고 또 이후에 한 번 더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매년 한 번 이상 중간 정산을 받으면 되는데요. DB 가입자가 임금 피크 전에 DC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동안 누적된 퇴직금이 DC 계좌로 이전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임금 피크가 반영된 그 퇴직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그러네요. 뭔가 치고 빠지는 전략 그렇지, 같은 그렇지.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게 DB랑 DC랑 뭐 안정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네. 그거 고려하면서 지금은 퇴직금 제도가 같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 바퀴 세 개를 잘 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선로를 방향을 촥촥촥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줄타기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 줄타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번째 체크 포인트도 바로 줄타기입니다. 바로 용도에 따른 분리 관리입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도 인출이 어렵고 해지가 쉽지 않으니까 필수 생활비 용도로 목표를 두고 네. 연금저축계좌는 좀 여유 생활비 용도로 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IRP로는 법정 퇴직금을 일단 수령을 하고 연금저축계좌로 명예퇴직금을 수령을 하면 이런 용도에 맞춰서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요. 그러네요. 한 곳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급해서 뭔가 찾았을 때 맞아요. 얘를 그냥 중도 해지해버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그런 계획들도 어그러질 수 있고 네. 혜택도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 묶어두어서 혜택을 가지고 가면서 급할 때 하나를 더 쓸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유로운 자금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이것도 쪼개기네요. 쪼개기 줄타기.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마지막은 또 세금 얘기입니다. 중간 정산이나 중도 인출을 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그 절대 금액이 크긴 하지만 장기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니까요. 그렇네요. 한 번에 받는 액수 큰 월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해온 거에 대한 거 한 번에 뽕 이렇게. 네. 네. 네,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퇴직소득세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근속 연수에 따라 누진 형태로 일정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해주는 장기 근속 연수 공제가 있고요. 퇴직금을 근속 연수로 나누어서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하고 이후 다시 근속 연수를 곱해서 세금을 최종 결정하는 연분연승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지금. 무슨 말이 어떻게 나눠야 될지 네.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퇴직자의 근속 형태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둔 건데요. 이런 계산 방식은 근속 연수가 긴 퇴직자에 유리하고 퇴직금이 높은 퇴직자는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용한 제도가 이제 근속연수를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주는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입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이제 중간정산을 포함한 퇴직소득세 정산 요청을 하면 회사는 이제 중간정산 및 최종 퇴직금을 합산을 하고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전체 근로기간에 포함을 시켜서 새롭게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퇴직소득세율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렇지. 퇴직자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기간까지 다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네. 퇴직 전에 알아야 될 5가지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퇴직 전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입사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맞아요. 거. 그런 생각이 전환에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네. 네. 저도 한번 제 포트폴리오를 봐야겠다. 그렇네. 지금 그냥 맞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는 돈 넣어놓고 네. 그냥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퇴직 전까지 잘 알아보고 준비를 했어요. 받는 그 순간이 됐어요. 드디어. 네. 드디어 설레. 드디어 이제 너무 좋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받을 순간이 됐어요. 네. 뭐를 신경 써야 되죠? 네, 그걸 또 수령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5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또 다섯 가지예요. 전략. 네. 발음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 수령 전략을 이거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 그리고 약간 수렁으로 빠지는 거 수렁 전략 약간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네. 저도 원래 박소령이거든요. 네. 네, 영 발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야. 줄여서 그냥 이거를 오수전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오수전. 오수전. 오. 어때요? 괜찮죠? 소영 씨가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똑똑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 지난 시간부터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지금. 약간 예측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여기 제목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잡아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수령 전략이 확실해야 애써 졸라매고 모은 내 퇴직금을 알뜰하게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연금 받을 시기가 오면 제일 먼저 겪는 선택하는 고민이 이걸 한 번에 받느냐, 아니면 나눠 받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너무 고민되죠. 최근에 어떤 그 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퇴직연금 수령하는 분들의 96%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금액 부분으로 보면 35% 정도가 다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수령할 사람의 수는 일시금이 많은데 총 수령을 하는 금액은 연금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즉 이제 퇴직금의 적립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이제 일시금을 많이 선택하는 거고요. 이제 많이 쌓여서 자산이 충분해진 사람들은 이제 연금 수령을 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세금 때문에. 결국 또 세금이 나왔네. 에. 수령 전략 첫 번째가 바로 절세라는 겁니다.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 퇴직연금을 IRP에 이체를 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이제 퇴직소득세율이 정해지면 그 퇴직소득세율의 30%를 할인한 퇴직연금 소득세로 부과되는 직접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퇴직연금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중간 정산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근로해온 기간이 좀 짧은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으면은 요 퇴직 소득세율이 좀 높지 않나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로 받으시라는 거. 그러니까 수령 한도 내에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로 세금을 줄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 소득세보다는 현재까지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절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정말. 네,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요, 재무 상황에 맞는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정기연금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네.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인 기간 지정형이 있고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받는 금액 지정형이 있습니다. 지급 방법을 연금 개시 이후에 본인의 상태에 맞게 변경하는 연간 한도 내 수령형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의 팁은 목돈을 수령하는 비정기연금 서비스가 유리하다는 거고요. IRP 같은 경우에 특정 사유에 해당 시에만 중도 인출이 되고 그 외에는 해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의하시면 되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을 개시하고 그때부터는 자유 인출이 가능하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목돈 수령에는 비정기연금 서비스가 확실히 유리하겠죠. 네. 아니 갑자기 생각만 해도 꿈 같은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은퇴 후에 완전히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져서 노년에 막 돈이 들어와. 물밀듯이. 그럼 연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진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렇죠. 부러우시죠, 과장님? 네. 만약에 내가 희원 씨가 네. 만약에 능력이 너무 좋아서 네. 운이 대박 터져서 네. 바로 취직을 하셨다. 그러면 굳이 연금에 손을 대지 않고 내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이때는 비정기 연금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내가 원하는 시점에 평가 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금액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출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서 자유롭게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때도 연금 수령 한도는 꼭 지키셔야지 절세를 하실 수 있어요. 한도를 지켜야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IRP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도까지 넣은 돈도 있고 또 퇴직 소득도 맞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비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수령 전략이 바로 그 인출 순서입니다. 네, 순서가 있군요. IRP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서 그 인출 순서와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 부담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비과세로 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 소득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퇴직 소득은 전액 분리과세가 되고요. 개인 부담금이나 운용에서 수익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내게 됩니다. 네, 만약에 연간 1,200만 원 초과 인출할 때에는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모으는 것만 정말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출하는 것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잘 모아서 그래 때 되면 받으면 되겠지. 그렇지, 역시- 그 생각만 했는데. 맞아, 쓰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네. 세금으로 다 나가고 그럼요. 더 받는 게 아니라 덜 받겠어 이러다가 못 받는 거 아니야? 큰일 나겠어.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거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고려할 것도 많고 따져볼 것도 많겠지만 일단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이라도 하나씩 기억해 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전략인데요. 바로 상품 매도 방식을 고려한 IRP 운용입니다. 네. 여기서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 네. IRP의 연금 지급 시의 상품 매도는 제일 먼저 현금부터 시작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 그 다음에 실적 배당형 수익증권, 실적 배당형 파생결합 사채 및 증권, 실물 유가증권,
실물 유가증권 중 채권, 실물 유가증권 주식, 기타 상품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저는 솔직히 듣긴 들었는데 현금까지 알았어요. 저는 현금. 복잡한 줄 알았어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요? 저도 평소에는 못 외웁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어차피 이런 것들은 금융회사에서 다 알아서 이런 순서로 인출을 챙겨드린다. 예. 다만 처음에 매도되는 거 현금이랑 원리금 보장 상품이 먼저 연금으로 지급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 연금이 나가야 혹시 내가 손해본 상품이 있더라도 거기서 연금이 나가면 손해를 확정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순서를 미리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이렇게 굴레박히네요. 네. 현금, 원리금, 현금, 원리금, 현금, 원리금. 그러네요. 둘 다 이 금이 들어가니까 금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왜 이 순서가 중요한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제 왜냐하면 먼저 매도되는 현금 및 원리금 보장 상품에 2년에서 3년치의 연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정도를 이제 이 자산에 배분을 해두면 향후 인출로 인해서 무리하게 투자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투자가 이익이 나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매도하게 되면 손실을 확정지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단시일 내에 쓸 일을 대비해서 미리 배분을 해 놓는 겁니다. 급전 쓸 때. 네. 예. 급전 쓸 때.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실 위험성이 적으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네.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놔라. 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실제로 돈을 쓰는 순간에 오니까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그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음료수를 계속 흔들고 있다가 한 번에 샴페인 터트리죠. 팍 터트린 느낌이야. 빵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튀어나왔죠. 네. 그럼요. 긴 여정을 걷다가 이제 마지막 문을 열고 멋진 풍경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다운돼 있어요? 갑자기 아니, 그렇게 아직까지 말하면- 문동울이면 안 되잖아요? 희원 씨? 좀 끌어올려! 왜냐하면 아직 그 삶의 맛을 못 봐갖고 그 삶의 문을 너무 열고 싶네요. 뭐,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사실 퇴직연금이 그런 마지막 문 하나 여는 순간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행복하다. 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열고 싶어. 퇴직연금 우리 장 과장님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거죠? 얼마나 지금 앞에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요.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됐는데요. 네. 장 과장님 뒤 보여주실래요? 관리를 잘 못했다. 잠깐만 뒤 보여주세요. 네. 네. 해골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해골이 생겨버리는 아,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예, 저걸 또 언제 봤어? 보여주기 위해서 입고 오신 거예요, 저 옷을.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퇴직연금은 은퇴 후에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때문에 은퇴 전에 퇴직연금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돈을 잘 찾아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반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은 어떻게 인출하는가에 따라서 노후 생활의 수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네. 계속해서 더 많이 받는 오 글로리한 노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더 많이 받는의 의미가 이제 와서야 가슴에 확 와 닿습니다. 정말로. 네.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덜 쓰고 더 많이 모으는 게 당연히 첫 번째고요. 상품의 성격을 잘 분석을 해서 유지, 관리, 증식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인출하는 것이 세 번째겠죠. 이 세 가지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더 많이 받는 오 글로리한 노후. 그 시작은 뭐니 해도 버는 동안 쌓는 퇴직연금의 가입과 운용입니다. 네, 여러분 더 멋진 노후, 더 많이 받는 노후, 더 글로리한 노후, 여러분이 그런 노후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